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시장 조사를 좀 이렇게 하다가 적정 분양가 산출하는 요 표를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실 때 어떤 포인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안정적인 이렇게 투자 물건을 지식산업센터에서 보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 표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주변 건물의 현장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정확한 분양하고자 하는 현장의 분양가를 역산해보는 이런 케이스로 쓰는 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지 특성에서 보시면 단지 규모, 이건 건물 크기입니다. 사실은 건물 크기를 이제 가중치를 5밖에 안 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 시기, 건물이 몇 년이 됐는지 그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조망권, 산과 호수, 뭐가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이거를 생각보다 좀 많이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향인지 그 다음에 지세가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미미하게 좌우한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외관, 공간, 주차 설계.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할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적게 잡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 여건에서 보시면 지역 이미지, 어느 지역인지 이거를 10 정도 잡았어요. 10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수요 규모, 임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10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적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부대 시설, 요거에 뭐가 더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10 정도 잡았고, 상권 연계성, 주변에 어떤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는 또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떤지, 공원과 산책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는지 부분을 좀 이렇게 가중치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여건, 이건 당연합니다. 버스하고 전철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 인지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10 정도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 가중치마다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줘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서 이거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체 퍼센트를 낮게 잡고 올라갔을 때는 높게 잡아서 평균 가격이 얼마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보다 낮을 때는 최저가 이만큼이다. 최대가 이만큼이다 라는 것을 비교해서 적정 분양가가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일 뿐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그래도 어떤 명분과 어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이런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가 되게 공신력 있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맞는 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주목하셔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보시면 제가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제 판단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늘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수요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기업이 얼마나 많느냐 안 많느냐,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25%도 저는 적게 봤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봐도 될 것처럼 저는 정말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제가. 그 다음에 교통여건, 비역세권인지 역세권인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역세권,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이 역세권에 대한 그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중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건물 규모. 최근에는 이 건물이 클수록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투자해 보시려고 아마 주변을 찾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많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건물 위치가 서울에 있는지 아니면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에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왕이면 서울이 낫고, 기업체도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을 일일이 제가 사실은 비교를 해줬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회사, 건설사, 이제 일군 대형 건설사냐 아니면은 이름이 없는 중소건설사냐에 따라서 영향이 나타나는데요. 요게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나타난 방식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대부분 자체로 직접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임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그 일반 아파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접목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을 잡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보셨던 뭐 이제 주차나 외관 설계나 이런 부분, 설계적인 부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 부대 시설이 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이게 몇 년 차 건물인지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개발 호재, 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를 따져서 전체 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가중치를 두고 한번 따져보시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시고 임대 사업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가장 기본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다. 그 다음에 역세권이다. 그 다음에 건물이 좀 크면 좋다. 기왕이면 서울이 낫다. 그 다음에 일군 브랜드면 좋겠다. 요 정도만 되면 뭐 거의 퍼펙트하지 않은가요? 요 정도만 돼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을 분양 물건에서 찾기가 어렵다고 치면 그냥 매매 물건에서 찾아보세요. 이런 물건 많습니다. 매매 물건에서 요 정도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공부하기가 귀찮고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을 때는 차라리 기존에 검증된 건물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조금 더 표로서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들 수 있는 이런 표로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좀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